며느리 물건 몰래 가져다가 딸 성형수술 시켜준 시어머니 2탄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집 나가신 지 한참이 되셨지만 남편에게 어디 가셨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신 줄 안다고 제가 다시 모셔올 것도 아니고 알아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침묵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를 용서해 달라고는 못하고 제 눈치 보면서 하루하루 초조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만약 남편이 뻔뻔스럽게 시어머니랑 신우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남편과도 이혼할 생각이었습니다. 하루는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부탁할 말이 있다며 전화로 말하고 싶다는 거 제가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했더니 지금은 본인 몰골이 사람 꼴이 아니라 갈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전 무슨 부탁인지 모르겠지만 부탁은 만나서 정중히 하는 거라고 설득하며 꼭 얼굴 좀 보자 하니 다음날 신우는 모자를 뒤집어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끼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얼굴 좀 보자 하니 마지못해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벗었는데 예전에 이쁘장한 신우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고 얼굴이 전혀 누군지도 모르게 변한 신우를 보고 전 충격을 받았네요. 성형에 대해 모르는 저도 신우 위의 코뿐만이 아니고 눈과 피부까지 다시 성형을 해야겠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얼굴 피부는 울퉁불퉁한 거 보니 보톡스는 정상적인 곳에서 맞지 않은 건지 아니면 너무 많이 만질 건지 정말 보고도 믿지 못할 사람의 몰골이 아닌 거 보고 너무 놀라웠고, 멀쩡했던 사람이 왜 저 지경까지 되었을까 불쌍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신우이에게 나한테 할 부탁이 뭐냐 물어보니 다시 성형수술을 하고 싶은데 도와달라면서 저희 친정 쪽 성형외과 의사 좀 소개시켜 줄 수 없냐는 시어머니와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또 시어머니와 연락이 안 돼서 간호해 줄 사람이 없어 수술을 못하고 있으니 저보고 시어머니 좀 빨리 찾아달라고 합니다. 상황 파악 못하고 저런 소리를 하는 신우를 보니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빠한테 어머니 이야기 못 들었냐 물어보니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해서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신우이 본인 때문에 며느리 집에서 도둑질까지 해서 쫓겨난 친정엄마 이야기를 듣고는 오열하며 울었고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함께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우는 무언가 결심한 듯 갑자기 본인 상태가 너무 심각한 것 같다고 살려달라 애원을 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 사실은 본인도 본인의 상태가 정상인 같지 않아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는데 귀에서 자꾸 어떤 사람이 네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품는 거니 빨리 성형을 하라고 계속 부채질을 하고 부추기고 있으며 자려고 누워있으면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 밤새 시끄럽게 떠들어서 잘 수가 없어 너무 힘들다고 하네요. 또 신우는 유일하게 본인 남편한테 내가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 말하며 정신과 치료나 정신병원에 같이 동행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신우 남편은 신우에게 너 같은 건 그냥 죽어 없어지라며 방치해서 그 이후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어 그동안 하루하루 혼자 이렇게 버티며 살았다고 합니다. 신우 아이는 어떻게 되었냐 물어보니 신우의 시어머니가 진작 데려가서 키우고 있으며 차다가도 아이를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 신우 남편은 몇 달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고 가끔 들어오는 날은 폭력을 휘두른다 하더라고요. 전 신우가 집에 오면 정신머리를 좀 고쳐주려 마음먹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 신우는 본인의 상황과 정신을 제대로 컨트롤할 입장이 아닌 것 같아 남편과 상의해서 일단 먼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친정 큰아버지께 전화해서 신우의 상태를 이야기하니 조현병의 일종인 것 같다고 빠른 시일 내 병원으로 데려오라 해서 그렇게 신우는 큰아버지 도움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우 남편에게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동의를 구했더니 동의서는 써주겠지만 입원비까지는 책임 못 지니 저희 보고 알아서 하라 했고 또 신우이랑 이혼할 거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무책임한 소리만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한참 뒤 정신병원으로 신우를 찾아갔더니 예전에 신우의 밝은 모습이 조금씩 보였고 그동안 미안했다며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동안 왜 제정신으로 세상을 못 살았는지 모르겠고 신우 남편이 병원에 왔다 가서 상황을 다 아는지
신우도 밖으로 나가면 다시 새 삶을 살고 싶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우에게 이 병원에서 치료 잘 끝내고 나오면 코와 눈의 성형 재건 수술을 다시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더니 말로는 괜찮다고 거절을 했지만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보였고 또 막 울면서 앞으로 걱정 안 끼치게 잘 살겠다고 웃어 보이기까지 하네요. 그러면서 저보고 친정엄마에게 사죄하고 싶다며 제발 찾아달라 애원을 했고 본인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동안 가져간 돈은 병원에서 나가면 꼭 갚을 테니 본인 엄마를 제발 용서해 달라면서 오는데 저도 너무 안쓰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은 저도 시어머니를 한 번은 찾고 싶었지만 그동안 용기가 안 나 참고 있었는데 신우이를 보니 꼭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근근히 시어머니와 연락하고 지내는 남편에게 물어보았네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작은 기사식당에서 먹고 자며 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식당으로 찾아갈까 하다 일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약해질까 밖에서 잠깐 만나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몇 달 사이 많이 마르셨고 안색이 너무 안 좋아지셨으며 연신 기침을 하셨네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저에게 내밀면서 그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이라며 주시더라고요. 평소 시어머니의 꼼꼼함과 알뜰함을 아니까 정말 본인을 위해서는 하나도 안 쓰고 고생해서 모은 돈인 거 아니까 받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금반지 한 돈을 주시며 이제서야 우리 손자 돌반지 하나 샀다면서 웃으면서 주시는데 그동안 참고 있던 눈물이 북받쳐 저도 모르게 엉엉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도 참 힘들게 사셨어서 이제 좀 편하게 살만도 했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겨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딸이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하고 있다 말하니 아들이 알려줘서 이미 알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고맙다며 한없이 오시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저도 모르게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와 함께 살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작은 수첩을 가방에서 하나 꺼내시면서 그동안 며느리 집에서 가져간 돈의 액수와 날짜를 빼곡히 적은 수첩이라고 내미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말씀이 그때는 딸 자식을 살리고 보자는 그런 마음이 먼저여서 어쩔 수 없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지만 상황이 되면 나중에 다시 꼭 돌려주려고 그동안 하나도 빠짐없이 훔쳐간 액수의 돈을 적어 놓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지금은 며느리가 돌아오라 해도 이 돈을 다 갚기 전에는 편하게 눈 감고 죽지 못할 것 같아 다 갚고 나면 그때 다시 집으로 돌아갈지를 생각해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본인 걱정은 접어두고 너희들이나 잘 살고 있으라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는데 시어머니 손길이 너무 따뜻했고 그동안 너무 그리웠었는지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 두 손을 꼭 잡았네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저한테 너무 미안했고 우리 불쌍한 딸 병원에 입원시켜줘서 고맙다고 또 고맙다며 막 오시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신우이 상태가 이 지경인데 왜 말씀 안 했냐고 물어보니 신우 마음을 잘 다독여주고 옆에서 도와주면 다시 정신이 돌아올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마 딸을 정신병원까지 보내고 싶지 않았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잘 살고 있는 아들 내외에게 신우이가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봐 너무 두려우셨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라 이해가 되었고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전 힘들면 언제든지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시며 일하러 가셔야 된다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일터로 돌아가셨네요. 남편은 동생 일이고 어머니 일이고 이렇게 마음 열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며 안아주길래 난 아직도 당신을 많이 사랑하고 또 자식을 사랑하는 시어머니 방식이 이번엔 잘못되긴 했지만 이번님 말고는 평소 어머니를 존경하고 있어 가능했다 말하니 우리 남편 또 우네요. 가만 보니 우리 집안엔 울부들만 모여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시어머니는 돈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에는 들어오지 않고 매달 통장에 돈만 붙이고 계십니다. 남편이 찾아가 몇 번 집에 들어가자고 회유를 했지만 한결같이 묵묵부답이시라는데 제가 가슴이 아파 미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 보기 민망하고 창피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